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저는 이제 임종석 이 사람을 한두 번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. 뭐 이렇게 보니까 호대가 참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9년이었죠. 임수경을 갖다가 평양에 보냈던 그러한 배포에 대해서도 놀랬습니다. 물론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인 행위였죠. 헌법에서 어떤 국가의 통일부인가요? 허락하지 않으면 이북에 보낼 수가 없죠. 물론 그걸로 이제 뭐 형을 받고 그랬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한 아주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봤어요.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저하고는 전혀 이제 틀린 시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생각 자체는 통일을 하겠다는, 어떤 이유로서든지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일면 저는 이제 긍정적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통일해야 되니까. 통일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이 발표를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. 왜 저 생각을 했을까?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하겠다는 내면에 감춰진 속내는 뭐였었나? 정말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북 체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랬는가? 그런데 국회의원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전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하고, 즉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,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? 대한민국이 이게 운영되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 DJ 노 문정부 대북 정책 실세 3인방 정세현, 이종석, 임종석 일제히 제2국가론 동조. 그러면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전부 다 통일에 대해서는 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국가로 나가려고 정책을 폈었던 거예요. 그냥 국민들에 대해서 뭐 통일,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던가. 그래 안 하면은 그때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도 만나고 했었는데,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통일하면 안 된다는 건가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때 더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, 북한의 김정은이 전번에 뭐 적대 국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갖다 지명을 했죠.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것도 다 빼버리라. 우리나라에서 어제 보니까 주사파 쪽 그런 쪽 팀에서는 통일을 다 빼는 걸로 그렇게 했던데, 참 재밌는 현상이죠.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? 그런 생각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? 거기다가 한반도에 우리나라 이제 국토를 갖다 한반도와 이제 부속 도서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, 그것까지 바꾸자고 그랬어요, 임종석이는. 그럼 도대체 뭘 지금 예치고 뭘 주장하고 싶은 건가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임전 실장은 19일 9.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,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, 통일부 정리 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. 정세현 전 장관은 20일 같은 회의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통일부에서 일했는데 남북관계 변천사를 해고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불가능하게 됐다. 임 전 실장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. 그는 남북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으나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, 임 전
실장 얘기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결국 남북관계는 그 길, 이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. 이 사람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죠. 그 다음에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장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지만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상황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. 지난 남북관계는 복신성수가 클린치 상태에서 뒤통수 쳐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게 좋다.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며 이 국가론을 지지했다. 그는 나는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며 내가 살아있는 한 통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. 이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들을 하고 있었네요. 국민들 통일을 지금 탈북자들이 전부 다 내려오면 다 그 얘기를 하죠. 뭐 북한 주민들 전부 다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고. 그리고 본인들이 먹고 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, 이 사람들은. 그러나 통일을 지금 안 시켜놓으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죠. 이런 혹시 안 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거나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겠다. 제가 좀 이제 장난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아닙니다.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저 어린 친구가 딸까지 내세워가지고 뭐 후계자 구도를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어린애한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저 어린 친구한테 그 정도 돈은 있잖아요. 대한민국에서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해줘가지고 이제 70 몇 년 동안 갔다가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또 그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전체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. 1000만 이상 가족 많이 돌아가셨죠.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지금 잠깐은 조금 어렵더라도 북한의 그 많은 학습이 되어 있는 우리 민족들 언어가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지금 인력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병력 유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정말로 통일 대박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. 통일 대박론이라고.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갖고 했던 사람들이 탄핵을 시키고 지금 윤석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윤석열을 갖다가 자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전 정부에서 뭐 중요한 자리를 했었고 더구나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통일이 안 된다.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제 마음속에 있긴 합니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 제발 전문가들이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뭐 지금 만약에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임종석이나 누굽니까 정세현, 이종석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야 설득해가지고 그 어떤 분이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갖다 치열하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임종석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딱 막혀있던 걸 갖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통일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
실력 있는 사람들이, 뭐 저 같은 사람들 말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, 한편으로는 그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지 않았을까.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